앞선 강의에서 시작한 파동에 대해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동이 입자와는 매우 다른 형태임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입자는 크기가 0인 반면에 파동은 파장이라고 하는 특정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제0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매질 내 한 지점에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들은 서로 다른 지점에 있어야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두 개의 파동은 동시에 같은 지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계에서 파동이 결합될 때 경계 조건에 맞는 허용된 진동수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제12강 중첩과 정상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제일 먼저 파동의 결합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의 원리를 학습하고 분석 모형으로서 간섭하는 파동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상파의 개념과 수학적 표현을 동시에 살펴보고 경계 효과 내에서의 반사와 투과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어떤 계에서 파동이 결합될 때 경계 조건에 맞는 허용된 진동수만 존재할 수 있는 양자화의 분석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명과 공기관에서의 정상파에 대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연계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파동 현상을 한 개의 진행파로는 기술할 수 없겠습니다. 대신에 이 현상들은 여러 진행파의 결합으로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동은 공간의 같은 지점에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입자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파동의 결합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첩의 원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진행파가 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경우 파동이 모두 존재하는 어떤 지점에서든지 파동함수의 결과값은 그 지점에서 각각의 파동함수 값의 대수적인 합이라는 원리를 따르는 파동을 우리는 선형파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파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형파동의 특징은 파장에 비하여 훨씬 작은 진폭을 갖겠습니다. 중첩의 원리가 만족되지 않는 파동을 비선형파동이라고 하며 큰 진폭을 갖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중첩의 원리의 한 가지 결과는 진행하는 두 파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를 통과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돌을 던져 연못에 서로 다른 위치에 떨어지게 되면 두 지점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원형 표면 파동들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단순히 통과해 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생긴 복잡한 무늬는 두 개의 퍼져나가는 독립적인 원형 파동의 조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줄을 따라 움직이는 두 펄스의 중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펄스의 파동함수는 y1이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펄스의 파동함수는 y2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펄스는 속력은 같지만 모양이 다르고 매질 요소의 변이는 두 펄스 모두 플러스 y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두 파동이 중첩될 때 합성파동의 파동함수는 y1 플러스 y2로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과 같이 펄스의 마루가 일치될 때 y1 플러스 y2로 주어진 합성파동은 각각의 펄스보다 더 큰 진폭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 두 펄스는 맨 아래쪽에 위치한 그림과 같이 분리되어 각각 본래 진행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상호작용 후에도 각각의 펄스 모양은 두 파동이 전혀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변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상 같은 점에서 독립된 파동들이 결합하여 합성 파동을 만드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며 두 펄스에 의해 변이가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처럼 서로 같은 방향일 때 이들 중첩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팽팽한 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펄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펄스는 다른 펄스에 대하여 반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펄스가 겹쳐지기 시작할 때 합성 펄스는 y1 플러스 y2로 주어지지만
함수값 y2는 음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림에서의 순간에 결합된 파동의 진폭은 각 파동의 진폭보다 작겠습니다. 다시 두 펄스는 서로를 통과해 가지만 두 펄스에 의해 야기된 변이가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들 중첩을 상쇄간섭이라고 정의합니다. 중첩의 원리는 간섭하는 파동이라는 분석 모형의 중심 항목이 되겠는데요. 음향학과, 광학 등 많은 분야에서 파동은 이 원리에 따라 결합하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선형 매질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파동의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음파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성기 S로부터의 음파는 점에서 갈라져 T자 모양의 관으로 보내지는데요. 음파의 반은 한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 반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신기 R에 도달하는 음파는 서로 다른 두 경로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확성기에서 수신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경로 R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경로 R1은 고정되어 있으나 위쪽 경로 R2는 트럼본처럼 U자 모양의 관을 밀어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으로 위치 Q에 도달하는 파동 사이의 위상차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음파들이 위치 Q에 도달한 후에는 합쳐져서 그 지점 오른쪽에 있는 수신기 R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동수 및 파장과 진폭은 같고 위상만 다르다면 각각의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두 함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다음에 삼각 함수의 항등식을 통해 간단히 정리하면 합성 파동 함수 y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파동 함수 y는 여전히 사인형이며 원래 파동 함수에 나타냈던 동일한 위상상수 k 값과 오메가 값을 갖는 사인 함수를 더했기 때문에 각각의 파동과 같은 진동수와 파장을 갖겠습니다. 합성 파동의 진폭은 2a 코사인 2분의 파이이며 위상상수는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만일 원래 파동의 위상상수 파이가 0이면 이로 인해 코사인 값은 1이 되게 되고 합성 파동의 진폭은 2a로 각 파동 진폭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경로차 델타 R이 파장 람다의 정수배, 즉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파동의 마루는 공간에서 같은 위치에 있고 파동은 어디에서나 같은 위상에 있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위상상수가 파이 레디안이거나 파이 값의 홀수배이면 코사인 값은 0이 되고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로 길이 R2를 조절하여 경로차가 다음에 조건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다음과 같이 사인파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림처럼 파란색으로 표현된 두 파동이 중첩되면 진폭이 2배가 되고 위상은 동일한 갈색 파형이 생성되겠습니다. 그림의 파란색 곡선처럼 각 파동들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보강간섭은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하겠습니다. 만약 위상상수 파이가 파이 레디안이거나 파이 값의 홀수배일 경우 다음 두 번째 그림의 파란색과 초록색 곡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한 파동의 마루는 두 번째 파동의 골과 같은 위치에서 발생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쇄간섭의 결과로 합성 파동의 진폭은 그림에서 갈색 직선으로 보인 것처럼 모든 곳에서 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상상수 파이가 세 번째 그림과 같이 0이나 파이 레디안의 정수배가 아닌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합성 파동의 진폭은 0과 2a의 사이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음파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방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파동은 같은 매질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들 파동은 간섭 모형에 따라 결합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같은 매질에서 진폭, 진동수 및 파장이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횡파의 파동 함수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y1,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y2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에 의해 두 함수를 합하면 파동함수 y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하면 앞의 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정상파의 파동함수를 나타내는데요. 자세한 수식 정리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줄에서의 정상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의 중첩으로 만들어진 정지한 진동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정상파의 파동함수는 다음 kx-오메가-t의 함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행파에 대한 식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상파를 보면 중첩되는 본래의 파동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파동 이동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림에서 줄의 운동을 관찰하려 한다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움직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단지 줄의 요소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진폭이 0인 점들을 마디라고 하며 최대 변이가 발생하는 위치를 배라고 정의하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정상파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줄에서의 정상파에 대한 그림에서 마디와 배의 위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의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카메라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 동안 줄 요소에 여러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진동수를 약간 낮추어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횡파에 의해 만들어지는 매질 요소의 파동 모양을 반주기 동안의 여러 시간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곡선은 진행하는 각각의 파동에 대한 파동 모양이고, 갈색 곡선은 합성 정상파의 파동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t=0에서 두 진행파는 위상과 같고 매질의 각 요소는 정지해 있으며 평행으로부터 변이가 최대인 파동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4분의 1 주기 이후인 t=4분의 라지 t에서 두 진행파는 파장의 4분의 1만큼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진행파는 서로 반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질의 각 요소는 단조화 운동으로 평행 위치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x값에 대해 요소의 변이가 0이고 파동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t=2분의 라지 t에서 진행파는 다시 위상이 같으며 t=0에 대해 반전된 파동 모양을 형성하겠습니다. 정상파에서 매질의 각 요소는 다음에 표현된 세 개의 그림에서 보인 극한 사이를 시간에 따라 진동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파동에 대한 논의에서 매질에 어떤 경계와도 상호작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파동을 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와 파동의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끝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줄을 따라 진행하는 펄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펄스가 벽에 도달하면 줄이 끝나게 되고 그 결과 펄스는 반사되게 될 것입니다. 즉 펄스는 반대 방향으로 줄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이때 반사된 펄스는 뒤집힘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펄스가 줄의 고정된 끝에 도달하면 이 줄은 벽의 위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벽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력을 줄에게 주어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의 힘으로 인해 아래로 향하는 반사 펄스가 형성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줄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단에 펄스가 도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단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고리가 기둥과 마찰없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장력이 유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펄스는 반사되지만 뒤집히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펄스는 막대에 도달하면 자유단에 힘을 전달해서 고리를 위로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고리가 입사 펄스의 크기를 넘어간 다음에는 장력의 아래 방향 성분에 의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고리의 운동은 입사 펄스의 진폭과 같은 뒤집어지지 않는 반사 펄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가 고정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 중간 정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매질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 계속되겠습니다. 매질이 변하게 되면 입사 펄서 에너지의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되게 될 것입니다. 즉, 에너지의 일부는 경계를 넘어 지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가벼운 줄이 무거운 줄에 연결된 경우에 펄스가 가벼운 줄을 지나 경계에 도달할 때 펄스의 일부는 반사되어 뒤집히게 되고 일부는 더 무거운 줄로 투과되게 됩니다. 반사 펄스가 뒤집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경계가 고정된 경우와 같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 펄스는 입사 펄스보다 진폭이 작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진폭과 관계가 있음을 보였는데요.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따르면 펄스가 경계에서 반사 펄스와 투과 펄스로 나누어질 때 두 펄스가 갖는 에너지의 전체 합은 입사 펄스 에너지와 같아야겠습니다. 반사 펄스는 입사 펄스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반사 펄스의 진폭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펄스가 무거운 줄을 진행해서 가벼운 줄과의 경계에 도달할 때도 다음 그림과 같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겠으나 이 경우에 반사 펄스는 뒤집히지 않겠습니다. 줄에서 파동의 속력은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은 장력이 일정한 줄인 경우에 무거운 줄보다 가벼운 줄에서 더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반사 파동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경계가 없는 매질에서의 정상파와 매질 내에서 파동이 딱딱한 경계를 만나면 반사되는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결합하여 경계가 정상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양쪽 끝이 고정된 길이 L인 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타 줄이나 피아노 줄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개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파동은 줄의 양쪽 끝에서 반사되어 줄을 따라 양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양쪽 끝으로 입사하고 반사하는 파동의 연속적인 중첩으로 인해서 줄에 정상파가 생기겠습니다. 이 줄에는 파동에 대한 경계 조건이 존재함에 유의하면서 줄의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의 변이는 0이 되겠고 정의에 따라 마디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줄의 양 끝이 마디가 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줄에서의 정상파 파장을 결정하게 되고 x = L인 줄의 오른쪽 끝에서 다음과 같이 경계 조건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 조건으로 인하여 줄의 수많은 불연속적인 고유 진동 모양, 즉 정규 모드가 발생하며 각각의 정규 모드는 특성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진동수의 진동만이 허용되는 이런 상황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화는 파동이 경계 조건을 가질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추후 이 강의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양자 물리학을 다룰 때 핵심 개념으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파동에서 경계 조건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뒤에서 논의할 경계 조건 하의 파동이라고 부르는 분석 모형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줄에서 진동의 정규 모드는 양 끝이 마디가 되어야 하고 마디와 배는 2분의 1 파장 떨어져 있고 배와 배 사이의 중간에 마디가 있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 모드인 기본 진동은 다음 그림과 같이 양 끝이 마디이고 중앙에 한 개의 배를 가지겠습니다. 이 진동은 경계 조건에 일치하는 가장 긴 파장의 진동이고 파장이 줄의 길이의 2배, 즉 람다 = 2L에서 발생하겠습니다. 한 마디에서 다음 마디까지 정상파의 구간을 고리라고 정의합니다. 기본 진동의 경우 줄은 한 개의 고리 내에서 진동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정규 모드인 2배 진동의 경우 다음 그림에서 줄은 2개의 고리 내에서 진동하겠습니다. 줄의 왼쪽 반이 위로 이동할 때 오른쪽 반은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앞서 살펴본 경계 조건식에서 n = 2인 경우로서 파장 람다는 줄의 길이와 같고 람다 = L로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규 모드인 3배 진동을 표현한 다음 그림은 람다 = 3분의 2L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줄은 3개의 고리 내에서 진동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끝이 고정된 길이 L의 줄에 대한 여러 정규 모드의 파장은 경계 조건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N은 진동의 n번째 모드를 나타내며 이들 모드는 원리적으로는 다 생길 수 있으나 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모드의 수는 유한하며 이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모드의 자연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파동의 속도를 파장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동 속력 V는 모든 진동수에 대해서 동일하고 정규 모드의 파장 관계식을 이용하면 정규 모드의 자연 진동수 Fn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연 진동수를 양쪽이 고정된 줄에서의 진동에 대한 양자화된 진동수라고 정의합니다. 줄에서의 파동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므로 팽팽한 줄에서의 자연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1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진동수 F1을 기본 진동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나머지 정규 모두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이며 이와 같이 정수배 관계를 갖는 정규 모드의 진동수는 조화열을 형성하며 이들 정규 모드를 배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진동수 F1은 1배 진동의 진동수이고 진동수 F2=2F1은 2배 진동의 진동수이며 진동수 Fn=nF1은 n배 진동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드론과 같은 진동계도 정규 모드가 있겠으나 그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니며 따라서 이런 형태의 진동계에서는 조화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팽팽한 줄과 같은 계는 한 개 또는 더 많은 배 진동으로 진동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적인 힘이 이런 게 작용하면 그 결과로 생기는 운동의 진폭은 작용한 힘의 진동수가 개의 자연 진동수 중 하나와 일치할 때 가장 커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명이라고 알려진 이런 현상은 지난 강의인 10강 진동에서 단조와 진동자를 설명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체와 용수철계 또는 단진자는 하나의 자연 진동수만을 가지지만 정상파 계들은 줄에 대한 식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많은 자연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진동계는 자연 진동수 중 어느 한 진동수로 구동될 때 큰 진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날에 의해 줄이 구동되는 다음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동날의 진동수가 줄의 자연 진동수의 하나와 일치할 때 정상파가 형성되고 줄은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하게 되는데요. 이 공명의 경우 진동날에 의하여 만들어진 파동의 위상은 반사파의 위상과 일치하며 줄은 진동날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겠습니다. 만일 구동 진동수가 줄의 자연 진동수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으면 진동의 진폭은 작아지고 불안정한 모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경계 조건하의 파동 모형은 오르간의 관 또는 클라리넷 내부와 같은 공기관에 있는 음파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의 정상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종파 간의 간섭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쪽 끝이 닫혀 있는 관에서 닫힌 끝은 단단한 장벽으로 공기의 종적인 운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위 마디에 해당하겠습니다. 압력파는 변위파의 위상과 90도 다르기 때문에 닫힌 관의 끝은 압력, 배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그곳에서 압력 변화가 최대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관의 열린 끝은 근사적으로 변위배이고 압력 마디가 되겠습니다. 왜 압력의 변화가 관의 열린 끝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관의 끝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그곳에서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함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관의 열린 끝에서는 매질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음파가 반사될 수 있는지가 알 것입니다. 음파가 전파되는 관의 내부와 외부의 공기는 분명히 같은 공기이지만 음파는 압력파로 나타낼 수 있고 관의 내부에서는 음파의 압축 영역이 관의 옆면에 의하여 제한되게 됩니다. 압축된 부분이 관의 열린 끝 바깥으로 나오면 관의 구속 조건은 없어지게 되고 압축된 공기는 대기 중으로 자유로이 팽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매질의 재료는 다르지 않지만 매질의 특성이 변하게 되고 이런 특성의 변화는 반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겠습니다. 공기관의 양쪽 끝에서 마디와 배에 대한 경계 조건을 알면 양쪽 끝이 고정된 줄에서의 경우처럼 배 진동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기관은 양자화된 진동수를 갖게 되는데요. 양쪽 끝이 열린 관에서의 처음 3개의 배 진동을
다음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왼쪽 그림은 평행 위치에서 공기 요소의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 표현이며, 오른쪽 그림은 관 내에 여러 위치의 공기의 압력을 나타낸 그림 표현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 관의 양쪽 끝은 근사적으로 변이 배 또는 압력 마디임에 주목하면, 기본 진동에서 정상파는 파장의 반인 서로 이웃한 배 사이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파장은 관의 길이의 2배가 되고, 기본 진동수 F1은 2L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더 높은 배 진동수의 진동수는 2F1, 3F1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진동수는 줄에서의 식과 같게 주어지므로 배 진동의 자연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V는 공기에서의 음속을 의미하겠습니다. 만일 관의 한쪽 끝은 닫혀 있고 다른 쪽 끝은 열려 있다면 닫힌 끝은 변이마디 또는 압력 배가 되겠고,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 진동에 대한 정상파는 파장의 4분의 1 거리인 배로부터 이웃한 마디까지 형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진동의 파장은 4L이 되겠고, 기본 진동수 F1 이꼴 4L분의 V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더 높은 진동수의 파동은 닫힌 끝에서 마디를, 열린 끝에서는 배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더 높은 배 진동은 기본 진동수의 모든 정수배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홀수배 3F1, 5F1 등의 진동수로 갖겠습니다. 이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진행파가 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경우 파동이 모두 존재하는 어떤 지점에서든지 파동함수의 결과값은 그 지점에서 각각의 파동함수 값의 대수적인 합이라는 원리를 따르는 파동을 우리는 선형파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파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형파동의 특징은 파장에 비하여 훨씬 작은 진폭을 갖겠습니다. 중첩의 원리가 만족되지 않는 파동을 비선형파동이라고 하며 큰 진폭을 갖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양 끝이 고정된 길이 L의 줄에 대한 여러 정규 모드의 파장은 경계 조건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N은 진동의 n번째 모드를 나타내며, 이들 모드는 원리적으로는 다 생길 수 있으나 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모드의 수는 유한하며, 이에 대해서는 곧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모드의 자연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파동의 속도를 파장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동 속력 V는 모든 진동수에 대해서 동일하고, 정규 모드의 파장 관계식을 이용하면 정규 모드의 자연 진동수 Fn을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파동은 공간의 같은 지점에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입자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파동의 결합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첩의 원리를 사용함을 학습하였습니다. 간섭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을 학습하였으며, 정상파의 예시를 통해 파동 함수를 나타내는 수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경계 조건하의 파동이라는 분석 모형으로 추후 진행될 양자역학 부분의 유한한 포텐셜에 갇힌 전자의 파동 함수를 학습할 때 다시 이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12강 중첩과 정상파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